Khang rồi, Khang ơi. Khang ơi là Khang. Khang ơi nắng Khang. This ain't what you want, bitch. I'm a fucking phenomenon. 안녕하세요. 나이스인디아의 아이비입니다. 여러분은 호치민의 3대 쌀국수를 알고 계신가요? 예전부터 있는 이야기긴 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풍문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죠. 호치민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원래 일군에 있는 유명한 쌀국수집 3개가 3대 쌀국수였습니다. 이름은 각각 파스테르의 퍼호아, 여행자 거리의 퍼퀸, 그리고 벤탄 시장의 퍼 2000이 이 3대 쌀국수였는데 벤탄 시장에 있던 퍼 2000이 망해서 5군의 퍼 레가 들어갔죠. 퍼 2000은 전에 가봤을 때 제 취향은 아니었으니 딱히 아쉽지는 않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 3군데를 전부 돌아보고 리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파스테르의 퍼 호아입니다. 1군으로 알고 있었는데 3군에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몰랐어요. 메뉴입니다. 오늘은 총집편인 만큼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가장 먼저 퍼따이. 퍼따이는 생고기를 얇게 잘라서 국물에 익혀먹는 쌀국수입니다. 퍼찌는 사태가 들어가고 퍼남에는 양지가 들어가죠. 이 3가지가 기본 메뉴로 들어가는데 쌀국수집에 따라서 있는 메뉴도 있고 없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걸로는 퍼 건은 소 힘줄이 들어가고 퍼 비에는 소 미트볼이 들어간 메뉴예요. 그리고 스페셜로 전부 다 조금씩 들어간 퍼 닭 비엣도 있네요. 초보자분들은 기분에 따라서 퍼따이, 퍼찐, 퍼남 이 셋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이즈 85,000동, 큰 사이즈 95,000동이네요. 하나로 4,500원? 5,000원 정도 하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보통 노점에서 파는 쌀국수도 요즘에는 6만동, 그러니까 3,000원 하는 것도 흔해져서 그렇게 엄청 비싸다 한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나왔습니다. 퍼따이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모든 가게에서 전부 퍼따이를 먹을 예정입니다. 퍼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국물이 탁한 점 같아요. 퍼라는 쌀국수는 크게 북부와 남부식이 있는데 북부식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맑고 향신료가 적게 들어가 깔끔하며 국물의 고기 맛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남부식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탁하고 야채를 수북히 담아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해선장과 칠리 소스를 넣어 먹는 것도 남부 쌀국수의 특징이고요. 이 퍼호아 같은 경우에는 남부식 쌀국수로 보이네요. 면을 보니 얇은 면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거는 아쉬운 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퍼의 근본 면은 납작하고 넓은 생면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얇은 겉면을 썼다는 건 확실히 마이너스 포인트죠. 근데 맛을 보니까 맛은 맛있네요. 퍼호아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처음 와보는데 사실 그냥 관광객용 맛집이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국물은 한약재의 맛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국물에 잡내가 없이 풍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약재 맛이라고 하면 향신료 같은 걸 못 드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시기도 할 텐데 고수나 팔각 같은 익숙하지 않은 향채는 들어있지 않고요. 한약재 맛도 삼계탕 정도의 한약재 맛이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쌀국수보다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맛이 나요. 짠맛과 단맛, 감칠맛까지 전부 강한 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남부식 쌀국수 맛의 진수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왜 인기가 많은지는 알 것 같습니다. 마치 백종원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아쉬운 점도 확실히 있었는데요. 맛 자체가 강해서 그 강한 맛으로 맛있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센 맛 때문에 육수의 맛이 많이 가려집니다. 이거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퍼퀸입니다. 여행자분들이 놀러와서 이 VBN에서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다음날에 해장을 담당하고 있는 퍼퀸이죠. 24시간 영업이라 언제 와도 괜찮다는 것도 장점이죠. 주변에 제 단골 술집도 있어서 저한테는 꽤나 익숙한 집이기도 합니다. 메뉴입니다. 쌀국수 전 메뉴 74,000동, 대략 4,000원 정도이려나요? 스페셜만 84,000동으로 500원 정도 더 비싸네요. 어쨌든 퍼 호아에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퍼 따이를 주문했어요. 딱 보기에도 국물이 맑아 보이네요. 퍼 호아와의 차이점이라면 후추가 뿌려져 있다는 점 정도일까요?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퍼 호아 같은 얇은 사각 겉면이네요. 이거는 아쉬운 점입니다. 맛은 확실히 담백한 맛입니다. 짜지 않고 연한 단맛을 이루고 있고 육수의 맛이 한국에서 파는 쌀국수의 맛 정도로 연한 편이에요. 후추의 맛맛으로도 뒷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데 심플하게 딱 떨어지는 깔끔한 맛은 좋았지만 아무래도 본고장 쌀국수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맛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장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 연하고 부담 없는 맛이 해장으로는 정말 최고라는 것. 이렇게 먹다 보면은 마시지도 않은 술이 해장되는 기분이 들어요. 어제 술 먹을 걸. 그럼 지금 진짜 맛있게 먹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지는 맛입니다. 베트남에 오셔서 본고장 쌀국수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쌀국수는 사실 갈비탕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하고 무거운 고기의 맛이거든요. 그런데 이 퍼퀸은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육수 맛으로 어제 2차, 3차 달렸던 뒤집어진 속을 살살 달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착한 쌀국수입니다. 물론 무거운 쌀국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 위치가 위치인 만큼 술을 마시고 해장으로 쌀국수를 드시는 분들이나 집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돌아가시려는 분들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네요. 여기는 최근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있는 퍼 레이입니다. 위치는 5군에 있고요. 다른 두 곳에 비해서 위치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메뉴입니다. 가격은 보통 쌀국수가 85,000동, 스페셜이 95,000동으로 퍼호아와 같지만 물가가 저렴한 5군의 이 가격이라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라는 거겠죠? 나왔습니다. 역시 퍼따이를 주문했고 저 위에 기름만 보더라도 이 국물이 얼마나 진한지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나서 국물을 한번 떠먹어 보는데 이거 미쳤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간 퍼호아도 상당히 국물이 진했지만 여기서 제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 맛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맛이 진해요. 근데 그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맛있습니다. 이거는 본고장 쌀국수를 안 먹어보신 분도 이걸 먹자마자 이야, 이게 쌀국수지 할 만한 바로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이 면이 근본이거든요. 납작하고 넓은 생면,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물론 겉면에 비해서 면 자체가 힘이 없고 툭툭 끊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입에 닿는 부드러움이라든지 씹었을 때 그냥 입안에서 그 사라지는 느낌, 이거는 정말 겉면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해하실 게 분명히 첫 번째 갔었던 퍼호아도 육수가 진하다고 했는데 여기도 육수가 진하다 그러면 두 개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퍼호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약재 맛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퍼레보다는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한 맛이 나는 그런 진한 맛이었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두 번째 갔었던 퍼퀸의 깔끔한 육수 맛을 농축시킨, 그러니까 고기의 맛만으로 승부 보는 바로 그런 진한 맛입니다.
그리고 퍽긴과 마찬가지로 끝맛을 후추가 딱 잡아주는데 고기 맛은 역시 후추랑 잘 어울리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집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면에서 약간의 수돗물 맛이 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육수에 잘 흔들어서 먹으면 거의 없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수돗물 맛이 난다는 거는 확실히 마이너스 포인트죠. 오늘 상태가 안 좋았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쉬운 점이네요. 그러면 먹으면서 오늘의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퍼호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부 쌀국수의 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버라이어티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냥 관광객용 맛집이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그런 맛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갔었던 퍼킹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회장 원툴로도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그런 맛집인데요. 깔끔하고 단순한 국물 맛이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향신료나 너무 특이한 맛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최고의 쌀국수집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언하고 가자면 술 마신 뒤에 마무리로 가시든가 아니면 그 다음날 해장으로 가시면은 더 맛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퍼레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3군에도 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접근하기가 더 힘들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트남에 한번 왔으니까 진짜 쌀국수가 뭔지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셔서 드셔보셔야 합니다. 아니 사실 5군에서 현지인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1군 구처의 쌀국수집이랑 가격이 같다는 거는 이 가게의 자신감이 그만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믿고 택시 한번 타실 가치는 충분히 있는 집이니까 퍼레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호치민 3대 쌀국수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관광 오셔서 쌀국수 3집을 다 들리시기에는 시간이나 아니면 뱃속의 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추천이라면은 이왕 베트남에 여행을 온 거 이렇게 3군데를 챌린지처럼 한 번에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돌아보면은 각각의 맛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확실히 알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또 11시에 시작해가지고 한 2시 정도에 끝났으니까 그렇게 무리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쌀국수 집 간 다음에 카페에서 조금 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집에서 쌀국수 먹고 돌아가서 집에서 좀 쉬다가 저녁도 먹었어요. 이게 시간이나 위 용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챌린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호치민 3대 쌀국수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Take it loose.